듀얼 아카데미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주다이는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다이에게도 크로노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유벨의 힘을 받아들인 주다이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이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입학 듀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졸업을 앞두고 크로노스와 다시 한번 맞붙게 되었습니다. 입학 듀얼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따라가셔서 감상하고 오시면 2배로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에 등장하는 카드 효과들은 모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효과이며 실제 발매된 카드의 효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다이의 첫 패는 페더맨, 버스트 레이디, 클레이맨, 미라클 콘택트, 인스턴트 네오스페이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앤틱 기어 솔저와 크레이지 서몬 기어가 패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잠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성공입니다. 미완성 타임박스를 드로우합니다. 앤틱 기어 솔저를 수비 표시하고 미완성 타임박스를 세트한 뒤 턴을 넘깁니다. 주다이의 턴입니다. 융합을 드로우하고 그 자리에서 발동합니다. 패에 있는 페더맨과 버스트 레이디를 융합해 플레임 윙맨을 소환합니다. 手札のフェザーマンとバーストレディを融合。現れのフレームウィングマン。バカの一つ覚えでも永遠のマイフェイバリットヒーローさ。いけフレームウィングマン。 파괴한 몬스터의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추가로 주는 몬스터죠. 플레임 윙맨으로 앤틱 기어 솔저를 공격합니다. 수비 표시이기 때문에 라이프에 손실이 없어야 하지만 플레임 윙맨의 특수 효과가 발동하면서 앤틱 기어 골렘의 공격력인 1300의 데미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때 크로노스의 리버스 카드가 발동합니다. 미완성 타임박스는 필드 위 몬스터가 파괴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고 이 카드가 필드에 존재하는 한 상대 몬스터 한 채를 게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플레임 윙맨이 제외되었고 크로노스는 앤틱 기어 골렘을 드로우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몬스터를 털린 주다이는 턴을 종료하기 전에 클레이맨을 수비 표시로 소환합니다. 플레임 윙맨은 패에서 융합 소환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 소환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가능하죠. 턴을 종료합니다. 크로노스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크로노스의 남은 패는 앤틱 기어 골렘, 매직 기어, 데스퍼레이트 배틀, 앤틱 기어 게라지입니다. 크레이지 서몬 기어를 발동합니다. 자신 묘지에 공격력 1500 이하의 몬스터를 부활시키고 같은 몬스터를 패, 덱, 묘지에서 모두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는 상대 필드의 몬스터와 레벨, 종족이 같은 몬스터를 덱에서 2채까지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묘지의 앤틱 기어 솔저를 선택하여 덱에서 2장을 더 불러냈고 주다이는 덱에서 엘리멘틀 히어로 스파크맨과 와일드맨을 소환했습니다. 카드 한 장의 순식간에 필드 상황이 혼잡해졌네요. 크로노스는 여기서 마법 카드 한 장을 더 발동합니다. 매직 기어는 자신 필드에 앤틱 기어 몬스터 3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는데요. 덱에 있는 앤틱 기어 골렘을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에 앤틱 기어 골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가능한 한 모두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혼란했던 필드의 상황이 주다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앤틱 기어 골렘은 관통 데미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수비 표시여도 데미지를 받고 배틀 중에는 리버스 카드도 통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주다이는 덮어둔 카드가 없어요. 꼼짝없이 줄줄이 라이프에 타격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학살 중입니다. 더블 킬, 트리플 킬. 몬스터가 전멸한 것도 모자라 라이프는 겨우 2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패가 2장 남아있긴 한데 네오스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지금 상태로는 딱 봐도 상황을 뒤집기엔 무쓸모한 카드들 뿐입니다. 다음 턴에 기사회생의 카드를 뽑지 못한다면 주다이의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크로노스는 데스퍼레이트 배틀을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주다이의 턴입니다. 테이크오버 5를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발동합니다. 과연 기사회생의 카드가 맞는지 효과를 한번 봅시다. 자신의 덱 위에서 5장을 묘지로 보내는 카드입니다. 추가적인 효과로 덱, 패, 묘지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카드를 제외하는 것으로
자신은 한 장을 드로우할 수 있습니다.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는 언뜻 무의미해 보이지만 패에 있는 미라클 콘택트를 생각하면 꽤나 괜찮은 효과일 수 있습니다. 미라클 콘택트는 패, 필드, 묘지에 있는 융합 소재 몬스터를 덱으로 되돌리고 네오스 융합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 패와 필드에 네오스가 없기 때문에 묘지에 네오스를 보낼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죠. 테이크오버 5의 효과로 덱 위에서 5장을 묘지로 보냅니다. 과연 네오스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주인공이니까요. 게다가 콘택트 융합 소재인 네오스페이시언 플레어 스캐럽도 묘지에 보내졌습니다. 미라클 콘택트 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다이는 이걸 발동합니다. 묘지에 있던 네오스와 플레어 스캐럽은 덱으로 돌아가고 엘리멘틀 히어로 플레어 네오스가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법 카드 인스턴트 네오스페이스를 발동하여 플레어 네오스에게 장착합니다. 이 카드를 장착한 네오스 융합 몬스터는 덱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장착 몬스터가 필드에서 벗어났을 때 패, 덱, 묘지에 있는 네오스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제대로 된 몬스터를 소환했지만 공격력이 아직도 살짝 부족하죠. 플레어 네오스의 특수 효과가 발동됩니다. 필드의 마법, 함정 카드 수 곱하기 400만큼 공격력을 올립니다. 현재 필드의 마법 함정 카드는 3장이기 때문에 1200포인트를 올립니다. 앤틱기어 골렘의 공격력을 넘어섰습니다. 그대로 공격합니다. フレアネオスでアンティークギアゴーレムを攻撃。バーンツーアッシュ。 크로노스의 턴입니다. 융합을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앤틱기어 게라지를 발동합니다. 이 카드는 묘지에 앤틱기어 몬스터를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방금 파괴된 앤틱기어 골렘을 패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패에서 융합을 발동합니다. 앤틱기어 골렘 3채가 융합하여 앤틱기어 얼티미트 골렘이 소환됩니다. 얼티미트 골렘은 앤틱기어 골렘의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파괴되었을 때 앤틱기어 골렘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티미트 골렘으로 플레어 네오스를 공격합니다. 이때 주다이, 테이크오버 5로 묘지로 보내졌던 네크로 가드너의 효과를 발동합니다. 묘지의 네크로 가드너를 제외하고 상대 공격을 한 번만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겨우 살아났는가 싶었는데 크로노스의 리버스 카드, 데스퍼레이트 배틀이 발동됩니다. 이 카드는 몬스터의 공격력을 1000포인트 낮추고 다시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버스 카드가 한 장 줄어든 것으로 플레어 네오스의 공격력은 400포인트 감소하고 얼티미트 골렘의 공격을 받습니다. 플레어 네오스가 파괴된 것으로 인스턴트 네오스페이스의 효과가 발동되어 엘리멘틀 히어로 네오스가 특수 소환됩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요? 라이프는 듀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최하 포인트인 100포인트밖에 없고 필드에는 노란 카드 한 장이 전부고 패는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 필드에는 공격력 4400의 관통 데미지 효과를 가진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수비 표시로 버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지만 둘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다이가 이번 턴에 이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주다이의 턴입니다. 종언의 땅을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묘지의 테이크오버 5의 효과로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한 장을 더 드로우합니다. 5번째 희망을 드로우했습니다. 이 카드는 묘지의 엘리멘틀 히어로 5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2장을 드로우할 수 있게 하는 카드입니다. 어찌어찌 드로우 계열의 카드를 뽑았네요. 주다이는 5번째 희망을 발동하여 묘지의 엘리멘틀 히어로 패더맨, 버스트 레이디, 클레이맨, 스파크맨, 와일드맨을 덱으로 되돌리고 2장을 드로우합니다. 네오스페이시언 에어 허밍버드와 사이크론 윙을 드로우하였습니다. 에어 허밍버드를 소환합니다. 상대 패의 매수에 따라 라이프를 회복할 수 있는 몬스터지만 현재 크로노스는 패가 한 장도 없네요. 자, 그렇다면 에어 허밍버드를 소환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겠죠. 바로 네오스와의 콘택트 융합입니다. 네오스와 에어 허밍버드를 덱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엘리멘틀 히어로 에어 네오스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에어 네오스의 특수 효과가 발동합니다. 자신의 라이프가 상대보다 낮을 때 그 차이만큼 공격력을 올려주는 능력이죠.
크로노스와 주다이의 라이프 차이인 1900포인트가 에어네오스의 공격력에 가산됩니다. 에어네오스의 공격력은 4400으로 얼티미트 골렘과 같아지고 공격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공격한다면 몬스터끼리 서로 자폭할 뿐이고 다음 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턴을 넘기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죠. 여기서 묘수가 될 만한 카드가 주다이의 패에 있습니다. 바로 사이클론 윙이죠. 이 카드를 장착한 몬스터가 공격할 때 상대의 마법 함정 카드를 한 장 파괴할 수 있습니다. 주다이는 이걸 에어네오스에게 장착합니다. 그리고 얼티미트 골렘을 공격합니다. 이때 사이클론 윙의 효과로 미완성 타임박스를 파괴합니다. 미완성 타임박스의 효과로 제외되어 있던 플레잉 윙맨은 필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에어네오스와 얼티미트 골렘은 동시에 파괴됩니다. 얼티미트 골렘은 파괴되었을 때 엔티기어 골렘을 한 채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다이의 배틀 페이지는 끝나지 않았고 플레잉 윙맨에게는 공격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다이는 패에 있던 마지막 카드, 종언의 땅을 발동합니다. 상대가 몬스터를 특수 소환했을 때 발동할 수 있고 덱에 있는 필드 마법을 한 장 선택해 발동할 수 있게 하는 카드입니다. 주다이가 고른 필드 마법은 스카이스크레이퍼입니다. フィールド魔法スカイスクレイパー発動。スカイスクレイパーシュート。破壊したモンスターの攻撃力分のダメージを受けてもらうぜ先生。 이렇게 해서 졸업 듀얼은 주다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쩌면 크로노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입학 듀얼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다는 건 다들 눈치채셨을 테니까 여기서는 숨겨진 재밌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입학 듀얼 영상에서 언급하려다가 말았던 건데 입학 듀얼에서 크로노스가 가장 먼저 발동한 카드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압수입니다. 상대패 중에서 한 장을 골라 버리는 카드였죠. 실제 OCG에서 금지 카드로 지정되었을 만큼 강력한 효과를 지닌 카드인 건 둘째치더라도 이 카드를 듀얼 시작하자마자 발동하는 건 상대 입장에서는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날 만한 상황입니다. 압수라는 카드 이름은 당시 크로노스의 캐릭터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주다이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성적에 따라 노골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가차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턴부터 이런 카드를 발동하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마치 크로노스의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 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입학 듀얼 이후에 이 카드는 한 번도 크로노스 덱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 듀얼에서 발동된 첫 카드는 그냥 엔티기어 솔저였습니다. 만약 입학 듀얼을 재현하는 목적이었다면 압수를 한 번 더 등장시켜도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동안 크로노스의 캐릭터가 많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싫어하는 척해도 뒤에서 누구보다 학생들을 생각하는 그야말로 참교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크로노스가 압수를 사용하는 건 캐릭터에 맞지 않는 모습이 된 거죠. 주다이 덱은 초반에는 엘리멘틀 히어로를 중심으로 하는 덱이었지만 중반 이후에 네오스페이시언 카드들을 획득하면서 엘리멘틀 히어로 네오스를 제외한 나머지 히어로들은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졸업 듀얼에서는 네오스를 포함해 총 6명의 히어로가 등장하면서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물론 5번째 희망의 발동 조건을 맞추기 위한 장치였겠지만 초반에 엘리멘틀 히어로로 크로노스의 공세에서 버티고 네오스페이시언의 콘택트 융합을 사용해 반격한 뒤 다시 엘리멘틀 히어로로 마무리 짓는 모습은 주다이 덱이 1대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처럼 플레잉 윙맨이 등장하면서 주다이 덱의 신구 에이스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에 5번째 희망을 발동하면서 묘지에 있던 5 히어로가 덱으로 되돌아가고 주다이가 2장을 드로우하는 장면은 마치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 주다이에게 승기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엘리멘틀 히어로가 총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히어로가 있죠. 바로 버블맨입니다. 그동안 욕망의 버블맨이라 불릴 정도로 주다이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기 카드로 활약했던 버블맨이 이번 듀얼에선 어째서인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번째 희망의 일러스트에도 와일드맨 대신 버블맨이 그려져 있는데 굳이 버블맨 대신 와일드맨이 출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버블맨의 낮은 능력치 때문인데요. 크로노스의 덱은 관통 데미지가 특징인 엔티기어 덱이었고 이 듀얼에서는 무려 엔티기어 골렘이 3채씩 필드에 나왔을 만큼 라이프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빡센 듀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력 800, 수비력 1200밖에 안 되는 버블맨이 필드에 나와버리면 그만큼의 라이프 손실을 감당하면서 듀얼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페더맨과 버스트레이디도 마찬가지지만 이 둘은 플레잉 윙맨의 융합 소재로서 이 듀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클레이맨은 수비력이 괜찮고 스파크맨은 공격력이 1600, 와일드맨은 수비력이 1600이어서 최소한의 방패 역할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 결국 버블맨이 여기서 빠지게 되었네요. 엔티기어 얼티미트 골렘은 이 듀얼에서 처음 등장하는 몬스터였는데요. 공격력 4400, 수비력 3400의 상당히 강력한 몬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력 4400이라는 수치는 좀 어중간해 보입니다. 4000도 아니고 4500도 아닌 4400. 융합전 몬스터인 엔티기어 골렘이 공격력 3000이고 같은 몬스터를 3채 융합한다는 점에서 카이바의 궁극의 푸른 눈의 백명이 연상되는데 이 궁극의 푸른 눈이 오리지널이라는 걸 존중해서 4500이 아닌 4400으로 정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티미트 골렘의 첫 등장인 이 듀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 듀얼은 그야말로 딱땜의 듀얼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다이 라이프를 정말 벼랑 끝이라 할 수 있는 100으로 맞춘 것도 그렇고 더 굉장한 건 에어네오스와 얼티미트 골렘의 대립 상황이었습니다. 에어네오스는 라이프 차이만큼 공격력을 올리면서 4400으로 얼티미트 골렘과 똑같이 공격력을 맞췄었는데요. 여기서 얼티미트 골렘의 공격력이 더 낮았다면 에어네오스가 얼티미트 골렘을 파괴하여 엔티기어 골렘을 불러올 수는 있었겠지만 에어네오스가 필드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잉 윙맨과 엔티기어 골렘의 마지막 전투를 재현할 때 얘는 그냥 건물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다이의 승리에는 변함이 없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좀 걸리적거리죠. 반대로 얼티미트 골렘의 공격력이 더 높았다면 아예 에어네오스가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언의 땅을 미리 발동하려 해도 특수 소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동 조건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얼티미트 골렘의 공격력이 4400이 아니었다면 이 마지막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얼티미트 골렘의 공격력이 4400인 건 이 듀얼에 맞춤 제작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이번 듀얼의 재구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초로 2개의 듀얼을 세트로 구성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주다이와 크로노스의 쿠키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와 구독, 댓글 감사드립니다.